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6쪽 7강입니다. 7번째 개념.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우선 칠판에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것, 그러니까 주 영양소에 세 가지가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각각 어떤 원소로 구성되느냐? CHO로 구성되어 있죠. 공통적으로. 물론 전한 것처럼 탄단지 각각에서 449kcal가 나오죠. 1g당. 자, 그래서 요 탄소가 있기 때문에 호흡 과정에 쓰이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또 수소 있어서 물 만들어지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쓰일 때, 다시 말하면 호흡 기질로 쓰일 때, 그래서 기질이라는 것은 반응물질을 의미합니다. 반응물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호흡의 재료로 쓰였을 때 이와 같이 이산화탄소, 물이 공통적으로 나오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나갑니다. 폐를 통해서. 그리고 물은 땀과 오줌 형태로 나가는데, 오줌은 콩팥, 신장에서 만들어지고 땀은 피부에서 만들어지는데,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물이 폐로도 나가죠. 수증기 형태로. 숨 내쉴 때 느낄 수 있죠. 우리 이제 마스크 좀 많이 쓰니까 마스크 오랫동안 써 있으면 이렇게 증기 매칭, 수증기 매칭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단백질은 질소를 더 가지고 있죠. 물론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했는데, 그 아미노산 종류 중에 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질소에 초점을 맞출게요. 그래서 질소가 이제 단백질 속에 들어있는데, 즉 아미노산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단백질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 다음에 그 아미노산이 유기산이라는 걸로 바뀌고,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가 나오는데,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했어. 암모니아가 유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조금 덜 해로운 걸로 바꾸죠. 요소로 바꿉니다. 장소는 간은 소화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오줌은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요소는 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노폐물을 이제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아까 이산화탄소는 폐로 내보내고, 물은 땀과 오줌 형태로, 그리고 일부는 폐로 수증기 형태로 나가고, 이 요소가 주로 오줌 형태로 빠져나가죠. 물론 이 요소도 땀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는 오줌과 주로 오줌, 그리고 일부 땀의 형태로 나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그 노폐물을 내보내는 과정인데, 자, 여기 그림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반복. 자, 탄수화물 조금 더 키울게요. 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래서 이 공통적으로 탄소를 가지고 있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고 호흡 기질로 쓰였을 때, 그리고 수소를 갖고 있어서 물이 공통적으로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는 폐를 통해서 빠져나가고, 물론 이 물이 수증기 형태로 폐를 통해서, 그러니까 날숨 형태로 빠져나가죠. 또 물은 땀 형태로 피부를 통해서 나갈 수도 있죠. 그 물이 일부 오줌으로 나가고, 중요한 것은 단백질 때문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는데 해롭기 때문에 간에서 요소로 바뀌고, 그런데 여러분이 굳이 요소의 분자식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만, 저희는 얘기했듯이 요소의 분자식이 CONH2. 그래서 더 복잡해지는 거죠. 동화작용입니다. 그러니까 흡열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 ATP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즉 소화기관인 간에서 요소를 만들고, 요소가 주로 오줌 형태로 빠져나가는데 일부 땀 형태로도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일부. 지금 이 기초 과정에서는 이걸 그렇게 강조하지 않겠습니다만, 심화 과정에 가면 실은 땀과 오줌의 성분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함량의 차이일 뿐이죠. 그래서 요소 일부가
땀 형태로도 빠져나간다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고등학교 생명과학 1에서 그 오줌 만드는 구체적인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풀려면 그 오줌 만들어지는 과정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 문제를 풀기 전에 칠판에서 오줌의 생성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콩팥, 신장의 구조를 간단히 한번 그려볼게요. 신장의 구조를 간단히 그릴게요. 자,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것은 혈액이 흐르고 있는 혈관입니다. 모습적으로 그립니다. 자, 지금 여기 대략 그렸습니다만 모세혈관이 이렇게 실처럼 생긴, 실사자, 실처럼 생긴 모세혈관이 공 모양으로 엉켜 있죠. 그래서 사구체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거르는 그 체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것을 보먼, 사람 이름입니다. 보먼 주머니라고 하고, 사구체와 보먼 주머니를 합해서 중요한 건 아닌데 말피기 소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소위 세뇨관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아주 간단하게 그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빨강색은 혈액 흐르는 혈관이라고 했는데 심장에서 나오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하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간 혈관을 정맥이라고 하는데 신장을 향해 가니까 신동맥, 신장으로부터 가니까 신정맥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부분 모세혈관입니다. 대략 그랬습니다만 자, 이제 혈액이 이렇게 옵니다. 그러니까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요수와 같은 노폐물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구체 부분의 압력이 높습니다. 여기 혈압 등 관련해서 압력에 의해서 사구체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빠져나갑니다. 채로 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과라고 합니다. 여과. 자, 그런데 채로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그 체의 구멍보다 작은 물질들은 빠져나가고 그 체의 구멍보다 큰 물질들은 빠져나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것, 혈구, 단백질, 지방을 암기하셔야 됩니다. 혈단지, 분자량이 커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구멍보다 입자가 더 커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그냥 혈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어떤 물질들이 빠져나가느냐? 분자량이 작은, 즉 크기가 작은 물질들, 그래서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 또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과 결합하기 때문에 잘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작 내보내려고 하는 요소, 그런데 물도 빠져나갑니다. 자, 이렇게 여과가 일어나고, 자, 그럼 이제 이 여과된 이 물질을, 여과되어서 만들어진 이 물질을 원료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원래 오줌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 원료가 이 세뇨관을 그대로 지나가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을 네프론이라고 합니다. 네프론, 사구체 보먼 주머니 세뇨관, 신장, 즉 콩팥의 기본 단위를 네프론이라고 하는데 네프론은 사부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우리 콩팥 한 개에 이 네프론이 몇 개냐면 약 100만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0만 개가 이제 모아지는데 우선 이 녀석이 집합관을 통해서 집합관, 이 네프론 100만 개에 있는 걸 모아주는 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집합시켜주는 관. 그리고 신우, 최근에는 콩팥깔때기라고 순우리말로 표현합니다. 콩팥깔때기. 그리고 수뇨관 또는 요관 또는 오줌관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방광에 모였다가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죠.
이런 순서 정도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그래서 앞자 떠서 사보세 집신 수박류, 사보세 집신 수박류, 신우를 다른 말로 콩팥 깔때기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시험에는 콩팥 깔때기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함께 이름을 기억해 두고, 자, 그럼 이 원료가 세뇨관을 그대로 지나버리면 집합과 나서 결국 오줌형태로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기껏 섭취하고 소화시키고 흡수한 물질들이 있죠.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뇨관을 때리면서 일부 물질을 다시 우리 몸으로 가지고 옵니다. 혈관 쪽으로. 그것을 재흡수라고 하죠.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100% 재흡수됩니다.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 필요한 만큼 재흡수가 되죠. 특히 수용성 비타민을 우리가 비타민 B군 C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필요한 만큼만 재흡수되고 나머지는 오줌 형태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의미가 없죠. 자, 그리고 물의 경우에는 약 99% 정도가 재흡수되고 요소도 일부 재흡수가 되죠. 요소도 약 50% 정도. 물론 사람마다 그때그때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재흡수가 일어납니다. 물론 무기염류, 수용성 비타민도 재흡수가 일어나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여과가 날 때 여기 노폐물, 모든 노폐물이 다 여과된 건 아닙니다. 일부 노폐물은 그냥 지나가죠. 일부 노폐물은 그냥 지나가서 이 노폐물이 또 이같이 세뇨관 주위를 지나면서 세뇨관에서 다시 혈관에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물론 그림상 이렇게 했지만 분비가 어떤 물질의 경우 이렇게 먼저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과 재흡수 분비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여과 일단 일어나고 그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분비가 먼저 되는 것도 있고 또 재흡수가 어떤 건 먼저 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순서 의미 없고요. 자, 어쨌거나 이와 같이 오줌은 세 가지 과정, 그러니까 여과, 재흡수, 분비를 거쳐서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래서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나 아미노산이 없습니다. 정상인의 경우에.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포도당이 오줌 속에 들어 있습니다. 포도당이 오줌 속에 들어 있다는 얘기는, 자, 여기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할 수 있는 능력치가 있습니다. 한계치가 있어요. 그 한계치보다 여기 포도당이 더 많으면 그 나머지 포도당은 재흡수되지 못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오줌 속에 당이 들어있다고 해서 당뇨병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왜 여기 당뇨병이 되느냐? 포도당이 여기 왜 많냐? 결국 이 혈액에 포도당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 혈액 100ml당, 100ml당 100mg에, 다시 말해 0.1g에 포도당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0.1%죠. 그래서 혈당량은 약 0.1%.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왜 여기 포도당이 많냐? 우리 밥을 먹고 나면, 앞에서 배웠었죠? 밥을 먹고 나면 포도당이 많아지니까 이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합성합니다. 여기에 관여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인슐린은 이자의 베타세포에서 분비가 되고, 자, 복습, 맞아. 포도당이 부족하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데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관여하는데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가 되죠.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길항작용. 나중에 또 언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포도당이 글리코젠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해서 혈액에 포도당이 많아서 결국 100% 재흡수하지 못하고 오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죠. 자, 당뇨병은 두 가지가 있는데 1형 당뇨병하고 2형 당뇨병이 있죠. 제가 또 얘기를 할 겁니다만 말 나온 김에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1형 당뇨병은 여기
베타세포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베타세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나중에 면역 파트에서 공부할 텐데 세포 조금 어려운 얘기를 세포 독성 T세포라는 녀석이 이자의 베타세포를 공격함으로써 결국 인슐린을 잘 생성 분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부족한 거죠.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못 받고 잘 해서 포도당이 많죠. 이것이 제1형 당뇨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함으로써 그 약간의 치료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1형 당뇨병을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면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이라고도 하죠. 제2형 당뇨병은 자, 그런데 먼저 여기 인슐린 호르몬이죠. 호르몬의 특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호르몬은 혈액의 흐름을 따라 이동해서 소위 표적세포에 가서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혈액의 흐름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모세혈관 있는 곳이면 우리 온몸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 그런데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을 하죠. 그거를 기관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호르몬이 특정 기관에서만 작용하는 것을 기관 특이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표적기관의 표적세포에 특정 단백질이 수용체가 돼서 인슐린 수용체가 있고 그 인슐린이 결합해서 그 세포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합성하도록 해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용체 이상이 있습니다. 이 수용체 이상이 있어서 인슐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용체 이상으로 인슐린 있지만 작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이것을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슐린을 투여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 조심할 것은 우리 이제 기초 기본반에서는 이 정도만 해도 되지만 심화까지 가다 보면 이 2형 당뇨병의 증세가 심각할 때는 인슐린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초환성에서는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운동 그리고 식이요법, 운동요법, 식이요법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죠. 90% 이상이 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형 당뇨병이라고도 하죠. 반면에 1형 당뇨병은 소아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뇨병은 세 가지 증상이 있는데 세 가지 증상 가식, 다뇨를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100% 제출되는 걸 이해를 했고 정상인의 경우에 아미노산도 그렇고 자, 단백질은 아예 여과 자체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온류에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히 오줌 속에 있을 수 없죠. 왜? 애초에 여과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오줌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단백류라고 하죠. 그럼 왜 오줌 속에 단백질이 들어있게 되느냐? 여과되지 말아야 될 물질이 여과되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이 사구체의 이상이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류의 원인은 사구체 이상. 쉽게 말하면 사구체가 찢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소는 여기 혈액의 요소 농도가 0.03% 정도인데 여과되어도 0.03%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과되는 것은 채로 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확산이 아닙니다. 여과는 절대 확산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 사구체와 고무원주머니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줌에서 요소의 농도가 대략 2%, 그냥 계산하기 쉽게 1.8%. 물론 이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만약에 오줌의 요소의 농도가 1.8%라면 저 0.03에다가 60을 곱하면 1.8이 되죠. 그러니까
요소는 60배 농축된 겁니다. 그럼 왜 농축되느냐? 농축된 이유는 수분 재흡수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수분이 재흡수되어서 요소가 농축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저 문제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표는 건강한 사람에게서 관찰되는 혈장, 원료, 오줌의 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A, B, C는 각각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자, 일단 포도당부터 볼게요. 포도당. 혈장과 원료의 농도가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런데 얘는 다르죠. 혈장이 들어있었는데 원료에는 없다라는 얘기는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뜻. 그럼 여기 단백질, 요소, 아미노산 중에는 단백질 되겠죠. 그래서 B가 단백질. 있을까요? B.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는 뭘 알 수 있느냐? 여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B는 단백질에 해당이 되고. 자, 그리고 요소는 농축된다 그랬죠. 요소는 농축. 그래서 약 67배 농축되었죠. 그래서 C가 요소. 그리고 A가 아미노산. 아미노산도 100% 재흡수가 되는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면 여기 농도를 그대로 가르쳐주고 아예 포도당인지 아미노산인지 안 가르쳐주는 경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포도당을 가르쳐줬지만 포도당을 안 가르쳐주고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당의 농도가 0.1%.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되고 아미노산은 그것의 절반 정도. 되죠? 우리 혈액의 포도당 농도와 아미노산 농도 비교해보면 포도당의 농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런데 원료에는 있었는데 우주에는 없다. 라는 얘기는 100% 재흡수되었다는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100% 재흡수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걸 비교해서는 뭘 할 수 있냐? 요소가 농축되었다. 요소가 농축되었다. 왜? 수분 재흡수가 일어났다. 약 99%의 수분이 재흡수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1번. A는 세뇨관에서 무혈관으로 재흡수된다. 100% 재흡수. 재흡수되니까 100% 재흡수되니까 오줌속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옳은 걸 써야겠으니까 1번이 바로 답이고,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B의 양은 단백질이죠. 사구체보다 세뇨관에서 더 많다. 이제 원료가 세뇨관으로 이동을 하는데 원료에 없으니까 세뇨관에도 없죠. 정상인 경우에는. 그래서 사구체에 더 많습니다. 세뇨관에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자료에서. 그래서 틀렸고 3번 C는 분자량이 커서 여과되지 못한다. 여과되지 못하면 이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과가 일어났죠. 그래서 틀렸고 4번 포도당은 분자량이 커서 재흡수되지 못한다. 재흡수되지 못한다면 그대로 오줌 속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더욱더 농축되어 있어야 될 텐데 없다. 오줌 속에 없다는 얘기는 100% 재흡수되었다는 얘기죠. 답 1번 됩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